야, 기록 눌렀어? 그거 방장한테 이거 승인 요청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제목은 High Performance Neuromorphic Electrode Devices Based on Cross-Linked Organic Electrochemical Transistors with Biological Ionic Gels입니다. 일단 요거 발표하게 된 계기는 일단 저희 조에 그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 같은 조 하게 된 사람들이 저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좀 궁금해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이거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제가 참고했던 이 논문 그 앱스트랙트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참고한 논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생체에 적합한 그런 CL-와 같은 그런 친수성 이온들로 소수성 반도체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온젤과 그리고 생체 적합한 그런 이온들을 가진 젤, 이 두 가지 젤로 OECT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크게 볼 수 있는 내용은 그 소수성 반도체를 액티브 레이어로 쓰고 그 위에 이온 교환젤 그리고 그 위에 KCl로 만들어진 전해질 혹은 젤을 이용해서 이제 게이트를 가하면 그 게이트 전압으로 인해 Cl-가 이온젤로 이동하고 그 Cl- 그리고 TFSI 중 조금 더 소수성인 TFSI가 액티브 레이어로 이동하게 되면서 OCT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실제로 성능의 차이에도 CV5승 정도로 이온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나타났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참고했던 논문에서 만들었던 OECT를 실제로 생체 식물에다가 접촉을 하고 그 생체 식물에 잘 인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온젤 여부에 따라 측정해 보았을 때 이온젤을 올렸던 쪽이 올리지 않은 쪽에 비해 CV3승 정도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P3HT 소수성 반도체를 입소스 드레인 위에 깔고 그 위에 BMIN TFSI 이온젤을 올리고 그 위에 KCl을 젤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젤을 이중층으로 올린 다음 OECD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제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연구와 동시에 또 P3HT를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P3HT를 DTBP, 다이털 뷰틸 페옥사이드와 가교시켜서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려고 했고 그에 관한 내용은 요 밑에 있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A는 크로스링크 하지 않았던 P3HT의 표면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고 B는 DTBP를 넣어서 P3HT의 크로스링크된 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교시키면서 결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또 C는 제가 직접 측정한 XRD 자료인데, 이 빨간색 위에 있는 게 그 DTBP를 넣어서 측정한 결과값이고, 검은색이 DTBP를 넣지 않았을 때 측정한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XRD는 피크가 크고 폭이 넓을수록 결정이 더 작고 조밀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있는 피크 100 피크, 200 피크, 300 피크 이 모든 피크들이 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결정이 더 작고 조밀하게 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링크 메커니즘에
걸 알기 위해서 여기 화학 반응식도 준비했는데, 여기 화학 반응식에 이제 DTBP가 160도 이상의 열을 받으면 이렇게 라디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라디칼에 이 O에 있는 이 전자가 P3HT와 만나게 되면 P3HT의 그 사슬에 있는 이 CH3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P3HT의 사슬과 같이 결합하게 되면서 P3HT가 크로스링크 되는 메커니즘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DTBP의 이 산소 성분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P3HT가 잘 가교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서 그에 관한 XPS가 뒤에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OHT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크게 사용한 용액은 P3HT, 그 외에도 P3HT 뭐 가교한 용액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올린 이온젤 용액, 그리고 KCl 젤 용액입니다. 이에 관련된 그거 제가 참고한 논문들도 여기 밑에 첨부해 두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셔도 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제가 사용한 KCl 젤이 키토산 기반으로 만들어진 젤인데, 제가 참고한 논문에서는 이 용액을 가지고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그 젤을 하이드로젤을 이제 만드는 원리인데, 이 우측에 있는 이 흰색 병에 있는 요 물질이 이제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만든 그 하이드로젤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흰색 알갱이 같이 있는데 이게 키토산이어서 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키토산이 가라앉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흔들어 가지고 키토산이 잘 용액에 고루 섞이게 한 다음 이 용액을 젤로 사용하였습니다. OHT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단 유리기판에 그 OHT 마스크를 올려서 크롬 4나노, 금 40나노를 올려서 증착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30분간 UV 처리를 한 후에 P3HT 용액을 1분간 2000rpm으로 스핀 코팅합니다. 그 후 크로스링킹 메커니즘 혹은 그냥 P3HT의 결정도 향상을 위해서 160도의 어닐링을 거칩니다. 그 어닐링을 거친 후에 조금 식은 기판에다가 이제 BMIM TFSI를 올린 후 KCl 키토산 기반으로 만든 용액을 올려서 젤로 굳힙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 첫 번째 여기 검은 사진이 금 증착했을 때 ON 사진, 두 번째가 P3HT를 올리고 어닐링까지 한 후에 ON 사진,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사진이 BMIM TFSI를 올리고 난 후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이 KCl 키토산 기반 젤까지 올린 후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BMIM TFSI 그 이온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온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한 5분 정도만 있어도 고체 형태로 잘 굳기 때문에 따로 열 같은 건 가하지 않고 KCl 키토산 용액을 떨어뜨려서 젤이 될 때까지는 거의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OHT를 P3HT에 젤을 두 개 올렸을 때, 그리고 젤을 두 개 올리지 않고 KCl 그리고 BMIM TFSI 이온 젤만 각각 올렸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A와 C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BMIM TFSI를 그 액티브 레이어 바로 위에 올린 후 측정한 결과값들은 서로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D 같은 경우에는 KCl 젤을 바로 액티브 레이어에 올렸던 그 소자에서의 성능은 A와 C와는 다르게 잘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 캡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그 모빌리티는 계산하지 못했지만, 일단
A 기준으로 이 두 개의 젤의 캡이 25,000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1.5 제곱센티미터 per vs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젤을 두 개 올렸을 때 장치 작동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크로스 링크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각각 DTBP를 0 볼륨 퍼센트, 10 볼륨 퍼센트, 20, 30 볼륨 퍼센트로 가교시켰을 때 나타난 트랜스퍼 커브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제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DTBP를 넣지 않았을 때 온오프 레이쇼는 5.15에 10의 5승, 그리고 10% 넣어서 가교시켰을 땐 1.2에 2의 6승, 그리고 20% 넣었을 땐 4.3에 10의 6승, 30% 넣었을 땐 6.3에 10의 5승 정도로 온오프 비율은, 온오프 레이쇼는 그 DTBP를 넣어서 가교시켰을 때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또한 0%일 때는 1.5, 10%일 때는 1.60, 20%일 때는 3.88, 30%일 때는 0.27로 30%에선 아니지만 10%와 20% 가교했을 땐 모빌리티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엠비폴라 OECT입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그냥 앞에 있던 이런 트랜스퍼 커브를 찍으면서 나왔던 그 데이터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양수일 때도 약간 N타입 그런 소자의 특성을 지니는 것 같아서 이게 엠비폴라 OECT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앞에와 똑같은데 사용한 용액은 이제 P3H 에티에 N타입 도펀트를 섞어서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N타입 도펀트를 만드는 과정은 그 로다민 B와 워터를 1mg/ml로 만들고 그 위에 헥세인을 올려주면 이렇게 비의 그림과 같이 층이 이중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NaBH4를 용액에 넣어주게 되면 이제 아래에서 수소 기포가 올라오면서 이제 위에 있는 층이 투명하게 되면서 이쪽이 환원된 로다민 B가 되게 되고 이 용액과 요 투명해진 용액과 P3HT를 섞어서 액티브 레이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사용해서 OECT를 만들어 보았더니 여기 A와 같이 0에서 3까지 그 N타입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 부분에서도 작동하는 것처럼 나왔고 반대로 P타입을 보여주는 게이트가 0에서 마이너스 3까지에서도 트랜스퍼 커브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값들이 작동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로그 말고 그냥 측정했던 그대로의 그래프를 B에다가 첨부했습니다. 여기서 B 그림을 보시면 3일 때 마이너스 2.5에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0까지 올라갔고 반대로 P형 특성을 나타내는 0에서 마이너스 3 구간에서도 마이너스 1.5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비교적 비슷한 온오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자의 아웃풋 커브를 측정했을 때도 왼쪽에 있는 게 P타입 성질을 가지는 아웃풋 커브,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N타입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웃풋 커브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P타입과 N타입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MB폴라 OECT가 아니고 그냥 P3HT에 가교시킨 후에 만든 OECT인데 처음에 시냅스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서 드레인을 양수로 주고 펄스를 마이너스 값으로 줘가지고 측정을 해봤을 때 A와 같은 시냅스 특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었을 때 PPF를 계산해 보았더니 60초와 40초를 비교했을 때 142%로 증가했고 80초와 60초를 비교했을 때
115%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P형 OECD 시냅스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드레인을 마이너스로 주고 펄스도 마이너스로 주고 측정을 해보았을 때 이제 A와 같이 시냅스 특성이 좀 많이 A에 비해 저하되는 현상을 측정했습니다. 여기에서는 60초와 40초를 기준으로 BPF를 쟀을 때 104% 증가했고 80초와 60초를 비교했을 때 108%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드레인을 양수, 뭐 펄스를 양수, 아니면 음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이 시냅스가 왜 이런 특성이 나타냈는지 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연구를 하면서 젤을 이중층으로 올렸을 때 작동이 더 원활하게 잘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크로스링크 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성능이 향상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엠비폴라가 될 수 있는지 N타입 도펀트와 P3HT를 섞어서 OECD 그 소자를 제작했을 때 얘가 엠비폴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 이후에 N타입 도펀트의 농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조금 더 그 작동하는 범위를 이쁘게 좀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동하는 범위를 잘 만들고 난 다음 조절한 후에는 이를 인버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시네틱 특성과 관련해서 왜 드레인이 양수인데 펄스를 음수로 줬을 때 시냅스 특성이 더 잘 나타났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저희 크로스 링킹한 피겨로 가면, 네, 어, 그, 크로스 링킹 해가지고 20%, 그러니까, 그, DTBT 요거 이제 참고 논문을 따지면은 15%에서 그, 제 크로스 링킹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나왔죠. 맞죠? 네. 근데 우리는 20% 했었을 때 잘 나온다. 제가 그러면, 측정해서, 네, 응. 그러면은 저기 뭐야. 크로스 링킹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한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서 20% 정도의 그, 이 크로스 링커를 넣어가지고, 크로스 링킹 하면은 왜 그렇게 됐었을 때 성능이 잘 나오는 건가요? 제가 그거 하면서 측정을 했을 때 만든 그 비교군이 0%랑 10%, 20%, 30% 이렇게 만들었었어가지고 14%랑 20%를 비교를 음, 본인 생각에 네. 그 프리스틴 P3HT랑 그리고 크로스 링킹된 P3HT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어가지고 크로스 링킹 된 게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크로스 링킹 하면서 이제 음, P3HT가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결정이 잘 생기면서 그 이동과 관련된 그런 성질들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A, B 같은 경우 이 페이지에서 요거는 지금 그 AFM 저기 따온 거죠. 저기 다른 논문에서. 네,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지 우리 한번 찍어봐야 되네, 그거.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도핑까지 진행했던데, 네. 도핑은 저거, 그 뭐야,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해봐야겠다, 이게. 아니요, 이게 어? 처음에 응. 이게 그냥 도핑하기 전에 있던 OECD 그 그래프 재면서 나왔던 데이터인데
음. 이 데이터 용희 박사님이 보시고 이거 MB 폴라도 가능성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여기 음. 엔타이토 펀트 사용해서 MB 폴라 OST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핑하기 전, 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각각 MB니까 저기 N타입도 N타입 모빌리티, P타입 모빌리티 이거 다 계산이 가능하니까 도핑하기 전, 후 그 각각 값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 그거 모빌리티는 측정을 안 해봤는데 지금 이 음. 그래프랑 도핑했을 때 그래프 비교해보면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N타입과 관련되어서 그, 아, 그거는 제가 아직 측정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미 그 이제 트랜스퍼 커브 찍었기 때문에 네. 여기로부터 그냥 모빌리티 다 나중에 구할 수 있어가지고 아, 어차피 또, 여기서 범위가 달라가지고 일치를 범위? 못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거 도핑하기 전에 찍은 트랜스퍼 커브가 0에서 이제 1까지인데 도핑했던 거는 0에서 3까지 찍었거든요. 아, 그래서 다시 측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상관없고, 네, 어차피 그 기울기로 결정되는 거거든? 네, 기울기? 그러니까 그 트랜스퍼 커브에서 그 트랜스 컨덕턴스, 그러니까 트랜스 컨덕턴스는 저기, 게이트 볼테이지에 따른 드레인 커런트의 변화량, 그러니까 결국 루트 씌워진 그 여기에서 A 그림의 이 빨간색 그래프의 기울기, 네, 그거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구해서, 그러니까 저기 그 도핑 전후에 따른 그 홀 일렉트론 모빌리티 요 구에서 어 어느 정도 그 도핑하고 나서 이렇게 성능이 향상되는지 그거 구할 수 있다. 구하면 그거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시냅스 특성 왜 아직 지금 저번에 나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드레인 볼테이지 1에서 했었을 때 왜 잘 나오는지 아직은 그거 계속 고민 중이지. 네. 근데 계속 그거 조건 바꿔가면서 측정해 보고 있는데 뭔가 제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게 나온 좀 그래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 그거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거 나중에 다음 미팅 때 좀 얘기하면 되지. 네, 네. 여기 지금 학술 모듈 멤버들 다 간단하게라도 그 질문해야 되니까 그 순서 이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라도 한 개라도 꼭 질문하기 바랍니다. 저는 끝, 네, 저는 끝났습니다. 네, 정혜가 먼저 하나요? 네, 저 먼저 해도 되나요? 네. 그 6페이지에, 네. 이게 6, 에? 페이지를 그걸 잘못해가지고 어떤 자료 말하는지. 그거 DTBP랑 아, P3HT, 네, 이거예요. 여기서 아까 설명하실 때 DTBP랑 P3HT 두 개를 크로스 링킹 할 때 이 산소 이 부분이 P3HT의 사색 끝부분을 공격함으로써 이 P3HT가 이거 연결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 이 산소가 뭐, 기능을 뭐, 이름으로써 하면서 뭐, D 그래프를 보면 뭐, 아, 알 수 있다는 네.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 그러니까 여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E에서 이 산소에 이제 전자 달린 얘가 CH3 이제 H 그거 수소 가져오면서 이제 사슬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슬이 만약에 안 만들어지고 이 산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네, 이 상태에서 이 XPX를 측정하면은 이 산소가 검출이 될 텐데 이 산소가 지금 얘네 잘 연결시키게 만들고 수소도 가져옴으로써 이제 산소 피크가 XPS에서 검출이 안 되면 네, 플러스니까 잘 됐다는 거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다음 장에 네, 키토산 이거 섞은 거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다른 분이 실험할 때 키토산 섞은 걸 보면은 키토산이 되게 그 넣었을 때 되게 꾸덕하고 잘 안 섞이던데, 네, 발표하실 때 그냥 흔들기만 해도 잘 섞인다고 하셨는데, 네. 뭐 다른 처리 없이 그냥 섞었는데도 잘 섞인 건가요? 이게 그 용액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0.1몰 아세톤에다가 키토산 있는 용액, 그리고 네, 하나는 그냥 PVA랑 그냥 물 있는 용액이거든요. 네, 원래는. 이 네, 두 개를 그냥 섞어서 이제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하이드로젤을 만드는 그 논문이었어요. 제가 참고한 게. 네, 근데 이제 그대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KCl을 전 추가한 거거든요. 네, 이 상태로 해서 두 개 섞었을 때 여기 첫 번째 그 다이알 찍은 사진 보면 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게 키토산이거든요. 네. 근데 저거 그냥 흔들면은 그냥 손으로 그냥 살짝만 흔들어도 저게 되게 잘 어, 퍼져가지고 그냥 음, 약간 미숫가루 그런 것처럼 되게 잘 퍼져가지고 그냥 흔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 다음 네, 장에 이거 오른쪽에 이 검은 색깔이 네. 뭔가요? 이 검은 색깔이. 저게 그 용액 올려서 젤 형태 된 건데 저게 실제로는 그냥 투명한데 OM 사진으로 찍으니까 저게 검은색으로 나왔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장에 네, 그 AC를 보면 그냥 P3HTV에 BMIM, TFSI만 썼을 때랑 네, KCl 젤이랑 BMI 이 두 개를 썼을 때 그 네,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네, 있는데 단순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네. 굳이 그 이중충으로 젤을 썼을 때 그 본인이 얻으시는 큰 이점이 뭘까요? 이제 BMIM, TFSI보다 KCl 그 젤을 사용하면서 이제 KCl 젤 만들 때 키토산도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BMIM, TFSI보다 생체에 적합한 젤을 만들었고 네. 그 젤이 이제 게이트 전압을 가했을 때 그 전하 수송에도 그렇게 큰 방해가 없었음을 보여주면서 약간 메리트가 생기지 음,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질문 끝났습니다. 제가 해도 됩니까? 네, 네. 제가 아까 정희가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얘기했던 키토산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가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희가 말한 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정희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섞을 때 이 키토산 자체가 이제 이게 용액이나 어떤 용매에 있어서 이게 녹아서 이렇게 흡수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이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한 물질이어서 혹시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용액을 만들어서 쓰실 때 이렇게 혼탁해서 미숫가루처럼 해가지고 이제 균일하게 분포를 시켜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이게 약간 가루 형태로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거를 젤을 올려서 고쳐서 그걸 또 이제 프로브나 다른 기기를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하실 때 혹시 네. 노이즈라든지 뭔가 그런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시다거나 아니면 뭔가에 이제 그게 좀 결과값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느낌은 혹시 없으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어, 방해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키토산 있잖아요. 네, 그대로 섞어서 이제 젤을 올린 다음에 그 모습을 네, 관찰해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 약간 키토산이 이제 젤에 있는 게 약간씩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측정할 때도 이제 그 KCl이 그 키토산이 어디 있는지 이제 보이니까 네. 그 지점에다가 이제 게이트 프루브 그 컨택해가지고 측정하고 해서 네. 훨씬 더 편한 것 같았어요. 그럼 혹시 그 네, 제가
아이오닉 젤 자체를 처음 이제 만들어보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네, 네,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에는 좀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시킬 때 가교제 자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정화를 시킨다는 느낌이 강한데, 혹시 아이온 젤 같은, 지금 만드신 KCl 젤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경화를 위해서 따로 가교제를 쓰는 게 아니라 키토산을 사용을 하는 건가요? 네. 아, 그럼 그, 제가 네, 네. 네, 뭐 키토산도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 PV에 있으면서 조금 네. 점도를 높여가지고 젤과 같은 형태가 좀 잘 되도록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하이드로젤을 만들 때, 네, 제 거의 경우에는 이제 PMA 자체 하이드로젤을 만들 때 아세톤을 써서 얘가 젤레이션이 좀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아세톤을 쓰는데, KCl 지금 만드신 젤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 그러니까 그 키토산을 녹이실 때 아세톤을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논문에 있던 대로 그대로 참고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이온젤 만들 때도 그랬고, 아세톤을 쓰니까 네. 그 좀 금방 젤과 같은 형태가 되더라고요. 금방 이게 아, 날아가가지고. 네. 아, 네, 그래서 그냥 아세톤 쓰면 좀 더 잘 날아가겠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저는 물어볼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로다민 B를 섞었을 때 이제 제가 잘 네. 몰라가지고 N 도펀트로 이제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도펀트 그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저는 그냥 P타입을 가진 그 용액에다가 N타입 도펀트를 그냥 아예 섞어가지고 하나의 용액으로 만든 뒤에 그거를 이제 소자 만드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PA 타입을 형태를 띌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제 P타입과 같은 그 성능을 보여주고 반대로 이제 N타입처럼 보이도록 그 조건을 설정해주면 이제 N타입 도펀트와 관련돼서 이제 N타입 쪽으로 성능이 나타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로다민 B에 혹시 뭐 그 화학식이라 해야 되나? 그 분자 구조에 뭐 질소가 있어서 뭐 N 도펀트로 사용하는 건지 혹시 아, 네. 그런 쪽으로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음, 그쪽으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 로다민 B는 저기 김용희 연구원이 요거 해가지고 그 김용희 연구원이 나중에 설명 잘 해줄 거거든. 데이야. 네네. 네네. 그래서 저거 김용희 연구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 내일이나 만나서 한번 네, 잘 네, 알아봐라. 네, 물어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요거 첫 저기 학술 모듈인데 김용희 연구원은 저기 질문 있나요?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근데 죄송한데 지금 30초 네. 남았는데, 30초 남아가지고,